123쪽에 조건부 확률 해보겠습니다. 네, 위에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호로는 P, B 요거 바라고 읽어요. 바 A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P, B, 바 A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의 여기서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인데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일어날 확률분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건 P, B, 바 A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P, A가 0이 아닐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는데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0이 아니고 B가 일어날 확률도 0이 아닐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곱사건의 확률이죠. 그 A 교집합 B,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부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다 배우고 나서 핵심적인 거를 정리를 해줄게. 그다음에 여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주세요. 그 강의를 다 듣고. 자, 조건부 확률이 확률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요. 그 친구들이 어려워해서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네,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자, 오른쪽 표는 어느 영화 동호회 남녀 회원 90명을 대상으로 두 장르 SF랑 멜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이 동호회에서 임의로 한 회원을 선택했을 때 다음 두 확률을 비교해 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SF, 여기가 멜로,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남학생을 A라고 했고요. 남학생 일 확률이 경우의 수를 남학생 회원의 집합을 안녕하세요 A라고 했고 여학생을 A의 여집합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그 다음에 SF를 좋아하는 거를 B라고 하고 멜로는 B의 여집합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SF 아니면 멜로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를 쭉 썼는데 전체 90명이거든요. 자, 이때 그 선택한 회원이 SF를 좋아할 확률은 SF를 좋아하는 건 SF 요거죠, 요거. 그러면 전체 90분의 34 이렇게 되겠지? 90분의 34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선택한 회원이 남자였을 때 이 회원이 SF를 좋아할 확률. 자, 남자가 SF 좋아하는 거니까 요거지, 그치? 그럼 90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남자였을 때 그러니까 미안해. 40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남자였을 때 40분의 12. 남자 회원 수분의 SF를 좋아하는 남자 회원 수 이게 되니까 40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 1번하고 2번은 선택한 회원이 SF를 좋아할 확률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지금 이거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죠. 지금 결과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여기는 선택한 회원, 얘는 그냥 전체에서 한 거고 얘는 남자 중에서 고른 거니까 그죠? 달라졌는데 계산 과정을 보면 확률 1은 전체 회원을 표본 공간으로 보고 확률을 구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전체 회원이 아니라 남자 회원만을 표본 공간에서로 보고 확률을 구할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 2의 경우는 선택한 회원이 남자인지 여부가 SF를 좋아할 확률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부르고 기호로는 P, B, 바 A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A. 그래서 확률 P, B, 바 A는 사건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보고 사건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P, B, 바 A는 NA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새로운 표본 공간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조건부 확률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전체 안에 있는 특정 부분을 다시 전체로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을 새롭게 정의한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비교를 하면 요거 그 B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전체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P, B, 바 A는 전체가 A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 요거 이거 전체분의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 축소가 돼. S였다가 A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P, B, 바 A는 NA분의 NA 교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분수의 성질로 분모랑 분자를 NS로 나눠주게 되면 NS로 나눌 수 있겠죠? 전체 집합으로 NS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NS분의 NA는 PA가 되겠고 NS분의 NA 교집합 B는 PA 교집합 B가 되죠. 그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바뀌어.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거 암기하시고요. 옆에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자,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집합의 축소입니다. 축소. 자, 전체를 이렇게 줄이겠다는 거야. 전체 집합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원래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A가 일어날 확률분의 그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확률로 다시 확률을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전체 집합을 축소할 거다.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수업을 이렇게 듣고서는 문제를 풀지 않고 이렇게 설명만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면 잘 될 테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핵심은 그 위에 두 가지 써준 겁니다.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거다. 조건부 확률은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것이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건 PA 바 B랑 PB 바 A는 다릅니다. 의미가. 그렇죠? 요거 뒤에 여기 바 뒤에 있는 게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는 B가 전체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A가 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 앞뒤가 바뀌는 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것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건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26번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 P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 그 합사건은 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P, B, 바 A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A, 바 B. 그러면 어떻게 돼? NB분의 자, 요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분의
N, A 교집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건 어떻게 돼? 그 각각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서 확률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P 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P B가 그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3분의 1인데 그럼 P 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는 4분의 3이고요. 요거 합쳐서 4분의 3, 얘는 3분의 1. 근데 요거 세 개를 합쳐서 5분의 4래요. 5분의 4. 그죠? 그럼 얘랑 합치면 4분의 3 더하기 3분의 1 하면 얘는 12분의 9 더하기 4니까 12분의 3인데 12분의 13인데 그죠? 그럼 얘랑 같지 않지,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한번 써볼게. P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생각하면 돼요. 그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5분의 4고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P A 교집합 B니까 그쵸?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 더해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빼주면 어떻게 돼? 60분의 얘는 65 빼기 얘는 60분의 48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60분의 17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60분의 17 그래서 이게 분자죠. 60분의 17 이렇게 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60을 곱합니다. 20분의 17 그래서 이게 답이야.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조건부 확률은 확률로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우의 수로도 구할 수 있고 확률로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건이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 뭐야? 교집합 곱사건이 공사건이면 그 곱사건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곱사건일 확률이 0이 되니까 그럼 P A 밥이랑 P B 바는 0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자, 이게 무슨 얘기? 이거 왜 설명하는 거냐면 자, 이게 원래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둘이 배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배반이면 이게 되는데 그럼 이거란 얘기는 배반이다 이렇게. 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야. P A 바 B랑 P B 바가 같다라는 얘기는 둘이 배반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100%라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봐봐.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이렇게 있고 배반이니까 A랑 B가 겹치는 게 없다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 그다음 A가 5분의 1이고요. 얘가 5분의 1이고, B가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P A 바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P 지금 그 확률이 나왔으니까 P B의 여집합분의 P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P B의 여집합은 B가 4분의 3이니까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4분의 1이죠. 1에서 빼서. 그다음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B의 여집합이 이쪽 전체거든요. 얘랑 A랑 겹치는 건 A죠.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20을 곱하시면 5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죠? 잠깐 이거 아이고 미안해 이거 친구들이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풀었네요. 그 예제인 줄 알고.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예제 27번 해볼게요. 27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적은 수가 임의로 한 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10의 배수였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 잘 봐. 그래서 지금 원래 모든 경우의 수는 100인데, 그렇죠? 그 뽑았는데 그게 10의 배수였대.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뭐뭐였을 때 하면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전체. 그렇죠? 전체 그럼 10의 배수가 뭐 있어요? 몇 개 있어? 10개 있죠. 그렇지? 10의 배수 뭐 있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네, 그게 4의 배수일 확률. 이 중에 4의 배수일 확률. 4의 배수 뭐 있어요?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10분의 5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이렇게 개수를 세서 해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로 해도 되고, 지금 풀이는 확률분의 확률로 했는데 그냥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 10의 배수의 개수분의 그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 10의 배수가 전체니까 그 안에서 4의 배수의 개수.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가 잘 나옵니다. 표. 38번처럼 표가 잘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39번처럼 표를 안 주고 말로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그리시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38번, 39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조건부 확률 처음엔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제를 다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표는 어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 참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이 학급에서 임의로 학생을 뽑았을 때 여학생일 때 이렇게 했죠. 자, 여학생이 전체야. 자,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 이거 남자는 쳐다볼 필요 없어요. 마라톤에 참가한 학생의 확률 이렇게 됐죠. 마라톤 참가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럼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되니까 20분의 14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10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조건부 확률인 것만 이해를 하고 전체를 축소하는 거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선생님이 얘기한 두 가지가 핵심인 걸 모르거든요.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고 이상하게 설명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져. 알겠죠? 꼭씩 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체를 축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39번은 어느 학교 학생의 남학생은 전체 60%고 남학생은 전체 60%고 이과로 진학한 남학생은 전체의 36%다. 그죠? 자, 남학생 전체의 36%. 이 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뽑았을 때 남학생일 때 이렇게 했죠.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그 남학생이 이과생일 확률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기호로 쓰면 P 남학생이 전체죠. 남학생일 때 걔가 이과생일 확률 이렇게 되니까 얘는 P 남학생일 확률분의 P 이과면서 남학생이네 이렇게. 근데 남학생일 확률은 몇? 60%. 그 얘는 백분율이니까 비율로 고치면 0.6이고요. 이과생이면서 남학생인 거 여기 36%라고 했죠. 0.36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요. 소수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럼 얘는 60분의 36이고 얘는 6으로 약분하면 10분의 6이고 약분하면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자 다시 그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확률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곱셈 정리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이용을 하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즉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P, B, 바 A가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PA 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식의 양변에다가 PA를 곱하면 여기서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어떻게 돼? 여기다 PA 곱하면 요거 없어지고 여기다가 PA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는 여기 양변에다가 PB를 곱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되고, 그렇죠? PA 교집합 B는 이렇게 B 곱하기 PA 값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 조건부 확률에서 유도를 해서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알겠죠? 이거 암기해 주세요. 자, 어디서 유도됐다? 그 조건부 확률의 식에서 양변에다가 PA를 곱하거나 PB를 곱하면 그 곱셈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보통 두 사건이 차례로 연달아 일어날 때 적용한다.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날 때, 그렇죠? 적용된다. 사실 식이 좀 낯설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면 그냥 곱한다고 했는데요. 곱한다고 했는데 그걸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곱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알겠죠? 그동안은 그냥 곱해도 되는 애들이 나왔던 거지만 이제부터는 곱셈 정리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안 되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조식 외워주시고. 자, 28번 볼게요. 당첨 제비 7개를 포함한 5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두 사람 A, B가 A, B의 순서로 제비를 임의로 한 개씩 뽑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자,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주머니 안에 50개가 있는데 당첨이 7개 있고요. 꽝이 43개 있는 거죠. 자, 여기서 A가 먼저 꺼내고 그 다음 B가 꺼낼 거야. 그런데 얘도 당첨될 확률 이렇게 있어. 자, 그럼 A가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50개 중에 7개 있으니까 7개지. 그죠? 자, 그래서 얘가 하나를 뽑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6개 남았겠죠? 자, B가 뽑을 때는 전체가 몇 개야? 전체가 49개. 자, A가 당첨을 하나 뽑은 거야. 뽑고서 B가 또 당첨을 뽑아야 되니까 49 중에 6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기호로 쓰면 A가 당첨되는 사건을 A, B가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가 당첨될 확률은 50분의 7이고요. 자, A가 당첨됐을 때 B도 당첨돼야 되죠. 그러니까 P-A밥이거든요. A밥이. 그래서 A밥이는 전체에서 하나 줄었고 그 다음에 당첨 제비도 하나 줄었으니까 49분의 6이겠지, 그치?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P, B바 A를 곱한 거니까 저기 계산을 하시면 175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굳이 꼭 공식으로 쓰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꼭 기호로 쓰려고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제를 풀어보시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포분 공간에서 두 사건 A, B가 만약에 배반 사건이에요. 둘이 배반 사건이면서 A 합집합 B가 전체가 될 때는, 그렇죠?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처럼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랑 B를 합치면 전체인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되고, 근데 A랑 B를 합치면 전체가 되고 2라는 사건이 A랑 B 이렇게 걸쳐 있는 거야. 그럼 이거가 일어날 확률은 A랑 2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B랑 2가 동시에 일어나는, 요걸 더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을 때 2가 일어날 확률을 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예제 29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29번을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같은 모델의 냉장고를 두 공장 A, B에서 생산을 하는데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40%랑 60%다. A, B가 전체인 거죠. 그치?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서 이게 A 공장, B 공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60%니까 얘가 전체 얘가 0.4, 얘는 0.6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불량률은 각각 2%랑 4%야. 이 두 공장의 중 임의로 한 대를 택할 때 선택한 냉장고가 불량일 확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는 이게 불량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불량 나올 확률이야, 불량. 나올 확률인데
지금 A 공장은 2% 불량 확률이, 얘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불량이라는 건 어떻게 돼? 불량이라는 건 A에서 생산해 가지고 불량일 수도 있고요. B에서 생산해서 불량일 수도 있지, 그치? 그죠? B에서 생산해서 불량일 수도 있어. 자, A에서 생산해서 불량이려면 A 공장에서 0.4고 그거에 0.02 이렇게 되죠. A 공장이 선택될 확률은 0. 그 A 공장에서 생산된 냉장고의 확률은 0.4. 거기서 불량 확률은 0.0이니까 둘이 곱하면 되고, 그다음 B 공장에서 불량이 나오려면 B 공장이 선택될 확률은 0.6. B 공장에서 생산된 냉장고가 선택될 확률은 0.6. 그게 불량률이 0.03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더해주면 얘는 계산은 생략할 게 0.026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2번을 보면 선택한 냉장고가 불량품일 때, 그럼 이게 전체죠, 그렇죠? 전체 이것 분의 그게 A에서 생산됐을 확률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량품일 때 제가 됐을 확률. 그러면 그 불량품일 확률이 모여서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확률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체는 어떻게 돼? 잠깐 여기다 써볼게요. 불량품일 확률에서 어떻게 돼? A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량품일 확률은 요거였거든요. 요거 전체가 0.026분의 A 공장에서 불량품이면 이거지, 그치? 0.4 곱하기 0.0 이렇게 돼요. 분모 문제에 1000을 곱하면 26분의 8이니까 13분의 4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이거 전체분의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전체 집합이 축소된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이것 중에 A에서 생산됐을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해주시면 네,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두 가지 핵심 포인트만 이해를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다시 계속 설명해 줄게요. 수고했습니다.